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1시간 전 중요 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과 함께한 1520일, 여러분들 저는 여태까지 얼마나 채굴 했냐고요? 자,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전 1520일 동안 채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1시간 전 뜬 중요 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영상 끝까지 봐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시황 분석도 같이 해드리죠. 이 시황 분석 해드리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다라는 좀 피드백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시황 분석하면서 이 코인의 움직임과 그리고 향후에 파이코인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같이 다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시우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돈누나 돈나무 누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캐시우드가 말하기를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60만 달러까지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60만 달러. 그런데 참 60만 달러까지, 와, 엄청나죠? 60만 달러면 여러분들 대충 한 1,300원 때려놓고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60만 달러 곱하기 1,300, 한 20원 정도 때려 넣으면은, 야, 7억 9,2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직도 6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6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ETF 막 승인나고 정신없는 이런 타이밍에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뭔가 평소랑 그 별다른 걸 뭔가 느끼지 못한 거는 아무래도 코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폭 움직였다, 이런 느낌이 딱 들진 않는,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과 다른 주요 자산군, 이제 주식과의 상관관계는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부양책 최고점에서 떨어져서 장기 평균으로 약 0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뭐 이 소리는 결국 여러분들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약간 또이또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뭔가 코인 시장이 약간 약세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 생각보다 강세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도 뭐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르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판단해 볼 때는 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느낌 많이 들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 2023년 이제 USDT 시장 점유율이 25%로 증가를 했다라는 이런 그림인데,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와, 그래도 뭔가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증가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NFT의 최고 정점은 언제였냐? 22년도가 NFT의 최고 정점이었어요. 자, 코인의 최고 정점은 언제였습니까? 한 21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쵸? 20년도 말에서 21년도, 이때가 이제 피크치였는데, 이때 제가 이제 사기를 당한 거 유튜브로 시작했고, 그죠? 자, 아무튼 요때, 그쵸? 이게 아니라 이건 안 좋은 기호는 없애버리고, 자, 22년, 21년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쵸? 지금은 이제 뭔가 여태까지 중에서 2020년 말에서 21년 뭐 이때 여러분은 8천만 원 딱 찍고 내려올 때, 뭐 이때를 이제 좀 돌파하기 위해서 올해 24년도에는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 속에 ETF가 승인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해 남았죠. 또 큰 게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반감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사실 이걸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편 우리가 전쟁 부분은 굉장히 좀 조용하다 싶었죠. 최근에 보니까 어이구, 너무 빨리 내렸는데 속보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미영 홍해 위협, 예멘 내 후티 반군 공습을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짝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보면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폭격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후티족 목표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온 지 30분 이내에 발생을 했다 해서 나오는데, 이거 이제 뭐 20년 7월 20일에 요렇게 나옵니다. 그쵸? 고온 동안 거리를 걷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사관을 폭격했다라는 이런 부분. 좀 참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코인 시장에 영향이 있진 않을까, 한편으로 좀 걱정은 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한편 ETF가 승인이 됐는데, 반대로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도 중단을 검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보면 어제부터 캐나다, 독일 상장 현물 ETF는 매수를 중단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중단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캐나다 그리고 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들이 중개하는 것이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증권은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수를 중단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좀 한국이 확실히 눈치를 보는 것 같죠. SEC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투자에 제동을 걸자 선제적으로 다른 비트코인 ETF들의 거래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별거 갖다가 다 이렇게 규제를 시키는 것 같아서 망치로 한번 때려 부시고 싶다라는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약간의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어제는 매수세가 엊그저께 있다가 어제 바로 다 되팔아버리고 약간 정체기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대로 이제 매도세가 쭉 계속 된다면은 가격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ETF 가지고 좀 재료 소멸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폭락할 거라고 보지만 예상대로 좀 잘 버티고 있는 이유, 사실 저는 그래요. 가격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게 있죠. 반감기가 있죠. 이 반감기가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ETF 치고는 그렇게 많은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선반영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코인 시장은 이렇다라는 거. 우리는 어차피 파이코인이 메인이니까요. 그죠? 이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이 에릭 발천나스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BTC ETF 출시 첫날에 개인 거래가 70만 건에 달했다. 그죠? 70만 건.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 거래량은 43억 3천만 달러에 달했으면서, 이제 그중 GBTC는 20억 9천만 달러, IBIT는 10억 1천만 달러.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거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BTC의 엄청난 거래량은 이 세션 내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매도하고 유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좀 아무래도 인기는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ETF 자체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린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리스트에 따르면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자신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인인 도지코인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뭐 이거에 따라 또 코인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보유량의 75%를 청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하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이럴 필요는 좀 있다고 보고요. 한편 2021년 12월에 발표된 파이 네트워크의 100서 초안의 로드맵 업데이트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지된 거래는 법정화폐로 파이를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 그리고 법정화폐로 향후 거래 참여하는 것, 암호화폐로 파이 구매, 판매하는 것,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이제 가끔씩은 뭐 얘기로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정지를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괜히 잘못 걸리거나 신고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파일을 영원히 못 쓰는 이런 경우는 최소한 없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제 코어팀의 중요한 공지죠. 2023년에 얼마나 많은 파일을 채굴하셨는지 아시나요? 해가지고 파이 앱 홈 화면에 이렇게 2023년 마이닝 요약을 확인하세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2023년도 이제 보고서인데 2022년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연말에 이런 그 보고서가 좀 잘 나와 있어요. 연말 연초. 근데 좀 늦었긴 했지만 시기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2023년도 리뷰를 할 수 있게 1월 좀 중순 좀 이렇게 되니까 공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이렇게 뜬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 2023이라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2023년에 얼마나 많은 페이를 채굴하는지 알고 계시냐? 네트워크 내에서 QI 이정표를 강조하고 2023년에 그런 성취를 축하하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2023년 이 요약본 요거를 보라는 거예요. 파이오니어로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려면 홈화면에 이 바이 2023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2024년을 향해 멋진 한 해를 기대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서 이 2023년도에 좀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아래 보면 you joined 해가지고 나와 있죠. 파이 1520일 동안 채굴을 했다라고 해서 채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채굴 일수. 이거는 여태까지 파이 가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됐냐 해서 채굴 일수가 아니라 가입한 이래로 채굴을 했던 그런 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굴이 아니라 가입을 했던 지금 흘러왔던 그 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20일이 됐고 실제로 파이 마인드 해가지고 파이 채굴량이 나와요. 파이 채굴량이 나오고 얘는 총 채굴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너스 해가지고 컨트리뷰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너스로 받은 물량 여러분들 뭐 락업이라든지 뭐 락업 그 다음에 노드라든지 그치 유틸이라든지 아니면 추천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보너스 파이의 수량이 나오고 여기는 총 채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기를 빼잖아요. 요거를 빼면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이를 1년 동안 얼마나 내가 눌러가지고 채굴을 했냐 이제 이런 양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people referred 돼 있죠. 이거는 초대한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가입한 숫자고 지금 365일 그쵸 마이닝 세션 해가지고 이거는 채굴 여러분들이 눌렀던 그 일자를 얘기하는 건데 뭐 1년 내내 채굴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겠고 뭐 여러분들마다 일자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의미 부여를 갖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파일을 갖다가 채굴을 했던 거 이거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가 상당히 또 크게 느껴진다. 그쵸? 그래서 2023년도도 한 해도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과 1520일이 됐다라는 거. 전 이거를 좀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365 곱하기가 아니라 1520 나누기 365를 하면 대략 4년하고 이렇게 채굴을 했다라는 거죠. 4년 한 1개월 정도 채굴을 했다라는 건데 아무튼 되게 의미가 있고 저한테는 파이와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5년 가까이 돼가요 파이가 이제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행복 회로를 굴리기도 하죠. 업비트에 이렇게 상장이 된다면 544만원 이거보다 더 뛰어난 가격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조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갖다 포토샵 처리를 해서 한 건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미래는 이럴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또 행복 회로를 굴리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겠어요.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파이가 잘 되면 좋겠죠. 물물 교환은 특히 파이 암호화폐 인기로 인해 어디에서나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한국에서 아이폰이 제공된다 해서 이렇게 1100 파이를 아이폰 5 프로 맥스 256기가 뭐 이렇게 4대와 교환을 했다 해서 나오는데 4대 교환 2500 파이씩 해가지고 10,000파이에 4대를 갖다가 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체국에다가 이렇게 택배를 해서 보냈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약간의 뭔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긴 하는데 2500파이에 1100파이에 이 아이폰 5 프로 맥스를 갖다 이렇게 했다. 지금이 아이폰이 막 11, 12 이렇게 나오는 시기 13인가요 지금은? 뭐 그 정도 나오는 시기인데 지금 5를 갖다가 저렇게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소비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가 자정에도 방송해 드렸지만 파이라는 그 가치는 1파이당 가치가 사람들에 따라 다 틀려요.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얼마의 가치를 하냐 사실 이것은 뭐다? 결국 메인넷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업비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도 있는 이런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야 되는 이런 분위기예요. 어떤 코인이든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야지 코인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누가 얼마가 된다, 누가 얼마 몇 배가 오른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돈나무 누나 같은 경우에도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했던 얘기 뭐 60만 달러를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60만 달러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뭐 1억을 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고 뭐 한 유튜버의 말에 의존하고 너무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된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을 보시면서 파이코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때로는 파이의 장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파이의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적당한 밸런스가 맞춰져야 파이코인의 생태계도 또 올바르게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는 겁니다. 한편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가 얼마나 희소해졌는지 설명하자면 2021년 5월 28일 파이 네트워크에 합류한 후 3개월 만에 10,000파이를 채굴을 했습니다. 정확히 97일이 걸렸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2023년에 10,000파이를 채굴한 데 1년이 걸렸습니다. 확실히 활성, 추천, 역학에 이렇게 불일치였지만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보니까 326일 동안 채굴 버튼 눌렀고 1444개를 채굴을 했네요. 17명 추천을 했고 이에 따라 보면은 10,000파이를 채굴하는데 얼마나 걸렸다? 얼마 걸리지도 않았고 시간당 9파이를 채굴했던 옛날에 이게 이 당시 19년도 얘기예요. 그렇죠? 19년도 얘기인 것 같아. 19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1년 동안 10,000개를 채굴했다라는 거. 이분 되게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우디 이분은 뭐 아무튼 열심히 모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파이코인이든 뭐든 모든 코인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물량 싸움이다. 물량이 있어야 내가 또 뭔가 발언권도 생길 수 있고 약간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게 비트코인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트코인 1개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은 주주고 똑같은 홀더지만 그래도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팔았을 때 시장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 보면은 계좌 같은 경우에 405만 개 이렇게 조금 늘어난 폭, KYC는 약간 뭔가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좀 줄어드는 폭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노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러다 이러다 한번 대폭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지각 같은 경우에 3,121개 별로 이렇게 오르지 않은 추세 하지만 조금씩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또 긍정적인 요소를 볼 때 이제는 내 차례도 얼마 안 있다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전체 전이된 마이닝 보상 보면 261만 파이 해가지고 나와있죠. 상당히 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만큼씩 꾸준히 이제 멈추지 않고 빵이 나오는 날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전환되는 날이 있어야 우리한테도 조금씩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니콜라스 씨가 어제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1분기 안에 모든 걸 KYC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1분기 다 가기 전까지는 또 파이팅 해보고 2024년 한 해도 파이팅 해가지고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릴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해 얘기하고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